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기분 좋은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바로 주한미군 군산기지에 F-35 전투기 20대 추가 배치될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쫙 나왔는데, 자, 이 기사의 사실 여부 그리고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죠.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했던 이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라고 했던 우리 군은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네요.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서 ICBM을 쏜답니다. 이거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ICBM을 쏘는 이유가 푸틴이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바이든이 11월 21일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내용대로 우크라이나의 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관련한 기사, 이로 인해서 그럼 우린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시범 케이스로 키이우에 ICBM을 날려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또 그 이유는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도권 전역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117년 만에 최악의 폭설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오물풍선을 또 날려보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32번째고 대부분의 풍선이 수도권 도심 지역에 낙하했는데, 우리 군은 또 보고만 있었습니다. 북한이 11월 28일 야간 4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으며, 이 가운데 30여 개가 수도권 일대에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1월 29일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한 직후 경보를 발령하고 풍향을 고려할 때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합참의 관측대로 풍선 대부분은 수도권 주요 도시들에 떨어졌습니다. 군은 이 오물풍선들이 모두 낙하한 29일 새벽 현재 공중에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라며,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에서 32개의 낙하물이 확인되었으며, 확인된 내용물은 대남 전단 등으로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없는 물질들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32차례나 오물풍선이 날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군입니다.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풍선이 수도권 각지에 다 떨어질 때까지 요격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오물풍선이 전국 각지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폴란드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에도 행사장에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었는데요. 이러한 경고가 나온 지 열흘 만에 북한은 보란듯이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결코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에 대해서나 국제 문제에 대해서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우리 정부, 도대체 누가 정부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항상 좌시만 했는데 이번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어요.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할 때만 해도 야, 이번에 이제 뭔가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떨어지고 나서 분석해 보니까 뭐 전단 뭐 이런 것들 해서 위험한 것들은 없었다라고 사후 결과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위험한 거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풍선이 부양될 때 그게 위험한 물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요격을 하고 봐야죠. 그러면 사후 약방문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또 이제 풍선이 30여 개나 수도권에 떨어져서 큰 인명피해를 만약에 낸 다음에 이제는 정말 좌시하지 않겠다, 방관하지 않겠다 라고 또 그때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죠. 무조건 이제는 요격해야 된다. 방관하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 군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했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줘야죠. 그게 바로 억제력입니다. 그런 행동을 보여줄 때 그게 억제력이지, 이렇게 계속 말로만 하고 있으니까 북한은 쟤들은 윤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하면서 보란듯이 놀리듯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더 이상
북한의 조롱거리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A-10C 공격기 조기 퇴역을 발표한 주한미군이 군산 공군기지에 F-35 전투기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서태평양 방위 전략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나온 소식인데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F-35A 전투기 20대를 배치해 군산 공군기지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11월 29일 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국 F-35A의 군산 배치는 한국의 F-35A와 상호 운용성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여러 변수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12일 제7공군 사령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A-10C 공격기 철수와 조기 퇴역 계획을 밝혔는데요. 당시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 공군 사령관은 A-10C를 퇴역시키고 군산기지의 F-16 일부를 오산으로 가져와 슈퍼 스쿼드론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주한미군의 F-35A 도입은 대북 억제력을 위해 공중전력 강화가 필수적인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미국의 뜻을 함께한 결과로 해석된다라며 북한이 각종 미사일로 전술핵 발사 플랫폼을 다변화하는 건 제거해야 할 타격 목표가 늘어난다는 의미라며 압도적인 공중전력으로 북한의 시도를 무력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미가 판단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주한미군에 F-35를 배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 미 공군의 F-35A 보유량은 467대인데요. 이 가운데 130대는 기종 전환 훈련 중에 있고 현재 해외 배치가 확정되었거나 공식 논의되고 있는 곳은 영국 레이큰히스, 독일 스팽달렘, 일본 미사와 기지 뿐입니다. 미 공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F-35 TR-3 프로그램 지연으로 인해 100여 대가 넘는 F-35를 인수하지 않아 전력화 일정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서 언급한 해외 기지 우선 배치가 끝나기 전까지 주한미군 F-35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출범 직후 방위비 분담금과 동맹 역할 확대에 대한 강력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는 F-35와 같은 고가치 자산 한국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리군 관계자를 통해 흘러나온 이번 F-35 주한미군 배치설 외교 실패를 덮기 위한 대국민 희망 고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F-35 우리 한국 공군의 17전투비행단 청주기지에 40대의 F-35가 배치됐다가 한 대가 지금 사용불능돼서 39대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군이 20대를 추가 도입하죠. 그러면은 이제 59대의 F-35가 한국 공군이 가지는데 이제 주한미 공군 군산기지에 20대가 더 들어와서 우리 이 한반도 정부에서 고정 배치 운용할 F-35가 79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고, 자, 이건 주한미군 관계자를 인용해서가 아니라 한국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우리 한국군의 희망사항을 지금 뭔가 여론 조성 작업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과연 이렇게 해야 할 어떤 그 전력적인 여유 또 사유 이런 것이 있을까라고 봐야 되는데 사유는 충분해요. 왜냐? 오산 기지에 있는 한 개의 비행대급의 A-10이 퇴역했습니다. 그럼 오산 기지는 지금 F-16 한 개의 비행대 뿐이죠. 자, 그래서 군산 기지에 있는 한 개의 비행대를 오산 기지에 보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산 기지에 한 개의 비행대가 비었죠. 그러니 군산 기지에 추가 비행대를 더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는 비행대를 F-16이 아니라 F-35로 한다. 자, 이건 굉장히 타당성 있는 그런 사유 그리고 명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는 가능하냐? 물론 장기간에는 가능할 수 있겠나 단기간에 가능하냐라는 건데, 자, 일단 미 공군이 현재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에 F-35를 배치하는 것이 논의되거나 확정된 상황은 이거예요.
일단 영국의 레이크니스 제48 비행단에 확정해서 지금 배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493, 495 비행대가 F-35로 지정이 되어서 2개 비행대예요. 원래 4개 비행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F-35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본 혼슈 제북단에 있는 제35 비행단, 여기는 F-16이 있었어요. F-16 2개 비행대가 채 안 돼서 36대가 있었는데 그걸 48대의 F-35로 대체하는 것으로 확정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영국의 배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일본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독일 제52 비행단에 지금 F-16들이 2개 비행대가 있는데 이걸 F-35로 대체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한국 군산기지에 F-35 20대가 들어온 것을 논의 중이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독일 배치 52 비행단의 40대 또는 48대의 F-35가 확정이 된다면 그 이후가 되겠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우리 한국에 F-35를 전해줄 능력이 지금 되냐, 미 공군의 인벤토리를 봤을 때. 그래서 23년도부터 쭉 해서 29년까지 토탈 이제 664대를 29년까지 가지게 되는데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뭐 1년에 44대, 47대, 39대 이런 식으로 지금 천천히 F-35를 늘려가고 있는 미 공군인데, 이걸 지금 그 미 본토에서 기종전환 훈련도 해야 되고 미 본토 주방위 공군에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해외 영국, 일본, 독일에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올 게 과연 있냐? 제가 봤을 때 29년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거예요. 물론 무리를 해서 주방위 공군에 들어갈 걸 좀 빼고 독일하고 한국하고 동시에 천천히 좀 집어넣자. 기간을 좀 길게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요즘 뭐 A10이 빠지면서 이거 한미동맹 이거 균열이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그걸 덮기 위한 여론 정지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주한미 공군이 또는 미 공군 전체가 한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최첨단 기지가 바로 군산기지 아니겠습니까? 베이징을 바로 그냥 타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는 맞아요. 여기에 F-35를 배치를 해야 지금 중국은 J-20 그리고 J-35 같은 스텔스 전투기 2종류를 지금 쫙 배치하고 항모에 J-35 같은 스텔스기를 얹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산기지에 F-35 2개, 한 20대 정도는 있는 것이 유리하다. 저 같으면 그렇게 판단할 텐데 미 공군은 정말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게 지금 우리 공군의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들고, 또 이제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죠. 그러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뭐 이런 등등 할 때 이런 것들도 의제에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고, 자, 이 F-35는 F-16보다 훨씬 더 이 운영 유지비가 더 비싸니까 니들 방위비 분담금 더 내. 뭐 이제 이런 쪽으로 하면서 뭔가 협상이 조금 더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애초에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이 왜 필요해? 라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과연 이것이 성사될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진 않겠죠. 뭔가 땔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부디 한국군의 희망상만이 아닌 또 여론전환 그런 것으로 한번 띄워버리는, 그리고는 소멸되는, 그리고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말이 아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신형 오레슈니크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던 러시아가 두 번째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이우가 목표인데 오늘 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들이 있는 키이우의 주요 시설들에 대한 표적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 신형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1월 28일 밝혔습니다.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정상회의 참석자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푸틴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국방부와 총참모부가 우크라이나 주요 시설들 중 공격 목표를 선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1월 21일에 그랬던 것처럼 전투 조건 하에서 오레시니크 시험 발사를 계속해야 하고 러시아 영토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서방제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공격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키이우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위협한 것은 뉴욕타임즈의 보도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에 과거 우크라이나에서 회수했던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는 것을 키이우 측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푸틴은 이에 대해 모든 파괴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그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신형 미사일 추가 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미사일이 발사됐던 아스트라한 지역의 카푸스틴 야르 훈련장 일대에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항공 95 노탐이 발령되었고 이 일대 경계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러시아가 11월 30일 이전에 키이우에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과연 푸틴이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있는 곳을 향해 ICBM을 쏘는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서 ICBM을 쏜다. 지난번에 쐈던 그 RS-26이 되겠죠. 근데 RS-26을 자꾸 푸틴 대통령은 오레시니크라고 하는 신형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미국 방문은 RS-26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뭐가 됐든 어쨌든 다탄두 그때는 6개로 쪼개졌는데 6개로 쪼개지는 다탄두 ICBM을 쏘는데 그걸 키우에 쏘기 위해서 키우 어디 해서 이제 표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좌표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경로하고 이런 거 설정하는 게 이제 표적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첫 번째 ICBM 쐈을 때 키우의 최고라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죠. 국회 본회의를 열려고 하다가 러시아가 여기 미사일 쏜다 해서 그거 연기하고 안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 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때도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마 그게 지금 이루어지려는 것 같은데 자, ICBM 발사를 푸틴 대통령이 직접 경고했어요. CSTO 그러니까 집단 안보 조약기구 카자흐스탄 가서 거기서 지금 이제 한마디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뉴욕타임즈의 기사 11월 21일 날 나왔던 뉴욕타임즈의 기사인데 당시 이제 저희들은 이게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뭐 이 기사를 저희들이 서치는 했었지만 이걸 저희들이 그 동영상으로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푸틴이 발끈해서 우리의 뜻을 의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보도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일부 관료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돌려주는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무슨 핵무기를 돌려주냐? 바로 소련이 멸망하고 나서 독립국가들로 분리됐을 때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핵무기가 한 1,800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그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의거해서 미국이 자본을 대고 그 일부를 러시아에 가지고 와서 러시아가 해체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한 번에 다 해체가 되니까 또 상당수를 미국이 가져와서 미국에서 해체를 했는데 러시아에 해체하는 것은 미국이 가서 감시를 하고 또 미국에서 해체하는 것을 러시아가 와서 또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다 해체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800발. 물론 뭐 1,800발 전부 다 주겠다는 거 아니고 뭐 일부를 주겠다는 말인데 자, 이게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거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기사에 나왔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도 그때 핵을 포기했는데 그럼 우리도 다시 돌려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좀 적은 게 그때 다 해체를 했는데 서로 간에 감시기구를 다 보내서 다 해체한 것을 확인했는데 해체한 것을 어떻게 또 다시 뭐 재조립합니까? 없죠, 그거. 그런데 그걸 뭘 돌려줍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은 뭐 좀 팩트를 잘 모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자,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가 느닷없이 핵 보유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푸틴은 그들이 핵을 보유하게끔 놔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ICBM을 쏜다. 그게 이제 시범 케이스로 자, 이번에는 핵 탑재 안 하고 쏘는데 지난번에는 드니프로에 쐈지만 이번에는 키우다.
그리고 이번에는 핵 탑재 안 했지만 다음은 핵 탑재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아스트란 지난번에 쐈던데요. 여기에 항공고시보가 발령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고시해놨는데 지금 이제 30일 다 돼가죠. 그래서 오늘 밤 아니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때는 쏘지 않을까. 그래서 키우에 ICBM이 쏟아질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 꽂히죠. 당연히 중력 가속도가 더 붙어서 속도가 아주 빠를 겁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요격을 못할 겁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드니프로에서는 뭐 큰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인명피해를 이 ICBM이 야기를 시킬지 좀 걱정스러운 가운데 지켜봐야 되겠고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냐 라는 건데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바이든은 최대한으로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트럼프 집권 초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만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다 해체하고 없는 걸 돌려준다? 받아난다? 말이 안 되죠. 자, 이런 뉴욕타임즈의 보도 때문에 키우가 지금 ICBM을 맞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